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도 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지. 참 좋은 계절 봄이 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이 가는 게 더 아쉽고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내년 봄에는 예전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다들 갖고 계시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대비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9명.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네, 어제 의심 환자가 한 2,800명 정도 됐는데요. 네. 그 검사에서 49분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유흥시설 관련해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최근에 이제 부산시에서도 적극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해서 하루 평균에 거의 14,000건이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은 날은 2만 건이 좀 넘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이제 광범위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부산 상황을 봐서는 사실 이것보다 더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지금 방역도 해야 되고 이제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건 인력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어제 마침 제가 또 부산시 의사협회 새로운 임원진하고 이사회가 형성이 돼서 예, 예. 코로나 상황 관련해가 조금 강의도 부탁을 해서 거기 가서 제가 이야기도 하고 지금 부산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부산시 의사협회에서 좀 이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여러 이런 인력 부분이 필요한 부분, 의사 인력 부분 필요한 부분에 아마 적극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 중에도 약간 언급은 하셨는데 동래구 소재 복지시설에서 이제 추가 역학 조사를 실시했는데 확진자가 나왔지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2분하고 네. 가족 1분, 직원 가족 1분이 확진되면서 아마 강범위하게 검사를 했는데 추가로 이제 종사자 3명, 이용자 7명, 접촉자 1명이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아마 해당 시설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이쪽에 이용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예. 신속하게 이제 파악해서 그분들 검사가 이루어져야지 늦어지게 되면 또 연쇄 감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흥시설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까지, 홀덤펌은 네. 11시, 식당은 10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차등을 네. 두겠다 하고 자가진단 키트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방역당국에서도 그 언급을 했어요. 예. 근데 본인의 그 자가진단 키트 잘 몰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네네네. 운영해? 본인 코를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키트에 바로 띠가 나오는 거를 바로 보면은 판단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자가 진단 키트가 편하고 바로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면은 예. 청취자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실제 감염자가 100분이 있으면 100명을 다 양성이 나오게 하면은 우리가 민감도가 100%인데 최근에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에 의하면은 거의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15%에서 15%요? 많아도 50%밖에 안 나오니까 실제 감염은 있는데 거의 한 80명이나 이런 인원이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가진단 키트 하면 얼마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분, 20분 만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노래방 들어가려고 딱 입장하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 본인이 자가진단 하더라도 네네네. 음성이 나와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감염자가 있을 수 아주 있다는 많다라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생각을 해야 뭐냐면 되고. 약주 한잔 하시고 노래방을 가려는 목표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진단 제대로 하겠냐 이거지, 코를. 그러니까 본인이 약 네. 술을 안 드셔도 코 깊숙이 찌를 수 있겠냔 말이죠, 그게. 의료진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정확, 갸우뚱해서. 근데 그게 네. 정확도 자체도 굉장히 떨어진다 하는데.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저희 감염학회에서는 이거는 너무 섣부르다. 이 PCR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하고 동반해서 의료기관에서 통제 가능한 곳에서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배부해서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더 혼란만 생길 수가 있다라고
지금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같이 모르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응급실에 왔는데 우리가 PCR 검사를 하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3-4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 동안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아하.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 그럴 때는 대비를 해서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가 진단 키트 신속 항원 검사를 일부 사용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저도 그 부분은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상용화를 시켜서 이제 노래방이나 아니면 유흥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네. 방식으로 한다? 그거는 조금 뭐 하여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몰라서 말이죠. 한 네, 번도 안 네. 해봤던 거라서. 이번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한 명이 네.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도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 워낙 퍼져 있기 때문에 주로 생기는 게 가족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염이 생기는 게 주가 이루고 있고요. 예. 이 현상은 뭐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연쇄 감염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교육당국에서 철저하게 이제 지금 많이 관리하고 또 노하우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비대면 수업도 다시 좀 적절하게 확대하면서 대처하고 있어서 저는 학교 쪽은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문제는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28.6%에까지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확진자에서 이 비율이 점점 떨어지면은 조금 잡혀가는구나라고 네. 좀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조용한 감염이 지금 부산 전 지역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백신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안 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리두기하고 검사 이 부분으로 적극하셔야 되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예. 증상이 가볍다고 그냥 병원으로 가지 말고 어제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그 가벼운 증상 왔는데 확진된 사례로 상당히 이제 힘들고 그리고 또 자가격리 되신 분들도 제법 있어서 예. 지금은 꼭 증상이 있으시면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이게 네. 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얀센에서 만든 것도 혈전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노바백스가요. 이게 향후에 우리나라 주요 백신으로 접종 백신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감염 전문가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백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존에 우리 그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으면 RNA 기반이고 우리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기반이잖아요. 예. 근데 이 노바백스는 플랫폼 자체가 기존에 이제 우리 항상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예방 접종하는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다단계를 합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안전성이 좋고요. 면역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작년 3월에 3상 이상 시험했는데 예방 효능도 지금 중간 발표로는 96%. 현재 기존 백신 중에 가장 높고요. 이상 반응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더구나 중증 이행 막는 효과는 현재 100%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거의 86% 이상 예방 효과가 지금 보이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는 백신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에 아직 승인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문제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제약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 네네. 생산 기술까지 이전을 받아서 우리가 물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게 되면 일반 의원에서 우리 독감 백신 접종하듯이 다발적으로 동시에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 기대가 되는 백신. 그러면은 지금 앞서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저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그 기술만 있었고 아예 새로운 것들을 도입한 거고 이 노바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좀 흡사한 점이 있는데 그걸 찾아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 백신은 이렇게 개발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RNA 기반이나 바이러스 벡터는 짧은 시간에 가능했기 때문에 바로 나왔는데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이제 그 개발이 완료돼 가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근데 이제 효능 부분에서는 방금 교수님한테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뭐 삼상도 안 끝난 걸 도입해가지고 전 국민을 무슨 뭐 실험 대상으로 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요게 지금 실험 끝난 다음에 3분기쯤에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미국 FDA가 7월쯤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유럽도 아마 그 전후로 될 것 같아서 결국은 빠르면 3분기쯤에 도입이 될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조건부 승인이죠.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또 준비하지 말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 빨리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기술 이전 받아서 벌써 지금 작년 8월에 계약해서 지금 독감 백신 접종을 아주 많이 그 세포배양 백신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여기 집중해서 지금 한다고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안정성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계속 나온다면 빨리 우리나라의 어떤 메인 중요한 백신 접종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3분기면은 7, 8, 9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7, 8, 9월쯤 뭐 늦으면 이제 그런 아유, 그 10월, 부럽습니다. 10월쯤 아유 뭐 벌써 맞으셔놓고 뭘 부러워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노바백스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이제 모더나 백신이 2분기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